그날 모든 화살이 한 사람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김선재였습니다. 스텔라장과 민세리는 조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선재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혼잣말을 합니다. 민경채 도대체 남자 몇 명이야? 이번이 마지막 찬스인데. 하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아니지. 이걸로 판을 뒤집어야지. 민세리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민경채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데요. 민경채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음모를 꾸민 김선재입니다. 김선재가 조작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스텔라장에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유전자 일치율 99.99% 조손관계 성립. 보셨죠? 세리는 여사님의 손녀 맞습니다. 스텔라장은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리가 진짜 우리 호세 딸이라고. 믿기 힘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내 아들이 떠난 이유가 이 아이 때문이라면 그냥 미워할 수 없지. 그 마음 하나로 스텔라장은 민세리를 불러냅니다. 눈앞에 세리를 보며 아들 호세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죠. 인매가 호세랑 똑같아 우리 호세의 피가 저 아이에게 흐르고 있었구나. 민세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눈매, 인매 어딘가가 아들 정호세를 떠올리게 했어요. 스텔라장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얘를 감옥으로 몰아넣게 둘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스텔라장은 마음을 정하고 루시아를 따로 찾아가 털어놓습니다. 루시아. 세리가 우리 호세 딸, 그러니까 내 친손녀래. 그 애만큼은 살 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루시아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세리가 여사님 손녀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내가 민경채에게 나와 세리를 유전자 검사하게 시켰어. 어제 김선재가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더라고. 조손관계가 성립된대. 그러니 루시아. 내 손녀. 세리만큼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루시아 마음속에 작은 의심 하나가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맞을까? 이 의심이 나중에 큰 폭탄이 돼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날 밤 루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경채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루시아는 민경채의 방문을 쾅 열었습니다. 민경채는 거울 앞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자신의 미소를 비춰보고 있었죠. 오늘 스텔라 여사님이 그러시더군. 세리가 여사님 손녀라면서. 정말 세리가 여사님 손녀 맞아? 민경채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며 마치 오래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랑 호세 씨 사이에서 나온 애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여사님 손녀도 맞고요. 왜? 이제 여사님 지분도 나한테 넘겨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요? 루시아는 숨을 삼킵니다. 그럼 그동안 세리 친모였으면서 언니 행세하면서 모두를 속였네. 하지만 민경채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한 발 다가섭니다. 이제 자리에서 내려갈 준비나 하세요. 회장 대행 자리, 곧 제 차지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세리가 창백한 얼굴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그럼 언니가 내 진짜 엄마야? 루시아의 입술이 떨렸고 민경채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지며 쨍그랑 깨졌습니다. 민경채가 다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세리, 엄마가. 아니, 내가 설명할게. 지금 당장은 복잡해서. 하지만 세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칩니다. 언니가 내 엄마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한 말들은 다 뭐야? 왜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어? 루시아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경채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모두를 속이고 세리까지 속였군요. 세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먹이다가 그 손을 탁 뿌리칩니다. 이 집도 언니도 새엄마도 다 싫어.
그리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민경채는 다급히 소리칩니다. 세리야, 기다려. 언니가 잘못했어. 루시아도 함께 외쳤습니다. 세리야, 위험해. 멈춰. 하지만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로 달빛이 비치는 도로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죠. 끼익, 깍. 짧은 비명과 함께 세리의 몸이 도로 위로 나뒹굽니다. 세리의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눈 떠. 제발.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경채도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멀리서 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와 민경채는 수술실 문 앞에서 손을 모은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말합니다. 환자는 RH- 혈액형입니다. 흔하지 않은 혈액형이라 가족 수혈이 필요합니다. 민경채는 즉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 피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님은 RH+. 바로 수혈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세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빨리 피를 구해야죠. 우리 셀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제 혈액형이 RH-예요. 제가 수혈할게요. 의사가 놀라서 되묻습니다. 정말 RH-입니까? 예. 제 피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루시아의 팔에 바늘이 꽂히고 투명한 수혈백으로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듭니다.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세리의 심장 모니터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삑삑삑. 약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과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수술하고 다시 지켜보시죠. 그 모습을 본 민경채는 온몸이 굳은 채 주저앉습니다. 왜 저 여자의 피가 우리 세리에게 맞는 거야? 혈액형이 왜 다른 거지? 수술이 끝나고 세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루시아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창백해졌지만 끝까지 세리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경채는 문틈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세리를 살린 게 내 피가 아니라 루시아의 피라니. 그날 밤 스텔라장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무 기록을 보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세리 양의 혈액형은 RH-입니다. 순간 스텔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호세도 RH+, 나도 RH+인데. 그럼 세리는 어떻게 RH-가 돼? 의료 상식이 많은 그녀에게 이건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무언가 잘못됐어. 누가 날 속였어.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스텔라장은 병실에 누워있는 세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챙겨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며칠 후 하얀 봉투를 받은 스텔라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존속관계 불일치 일치율 0.001%. 그녀는 종이를 손에 꼭 쥐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럼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었어. 나를 속인 게 김선재였단 말이야. 좋아.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지. 날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한편 김선재는 병원에서 민경채를 통해 수혈 사실을 듣게 됩니다. 루시아 씨가 세리에게 피를 줬다고요? 두 사람의 혈액형이 일치했다고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왜 그 여자가
우리 셀이랑 같은 혈액형이냐고. 말도 안 돼 진짜. 김선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루시아가 RH-라니. 나도 RH-인데 셀이도 RH-라니. 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세리와 자신, 둘 다 왼손잡이. 그리고 미소와 같은 생일. 설마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김선재는 급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비밀리에 세리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며칠 후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98%. 김선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단 하나. 세리가 내 딸이라고. 김선재는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민경채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속은 거였어. 그의 눈앞에 스텔라장의 분노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사님이 이걸 알면 나를 그냥 두지 않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 스텔라장. 그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여사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선재 씨. 우리 피로 맺은 인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음을 깨닫습니다. 며칠 뒤 스텔라장은 루시아와 민경채를 불러 모읍니다. 탁자 위에 3장의 종이를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이 3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스텔라장 세리 불일치. 두 번째 종이 루시아 세리 혈액형 일치. 세 번째 종이 김선재 세리 친자 성립.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고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세리가 내 딸이라고. 스텔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김선재 씨와 루시아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당신이 모를 뿐이지 피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루시아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내 피가 맞았던 이유가. 스텔라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루시아. 진짜 딸을 만나기 위해 생긴 일 아닐까? 세상은 참 잔인하게 돌고 도네. 이럴 수가. 세리가 내 친딸이라고. 그럼 우리 미소는. 루시아는 이 진실이 너무나 믿기 힘들었습니다. 스텔라장이 던진 한마디가 민경채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세리는 네 딸도 아니고 호세 딸도 아니야. 감히 우리 호세 딸이라고 거짓말을 해. 민경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분명 내가 낳은 아이가 맞는데. 그래. 공 실장은 내가 세리 낳은 걸 봤으니까. 공 실장은 다 알 거야.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곧장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공 실장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큰아가씨? 민경채는 검사지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공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세리가 내 딸이 아니고 루시아 딸이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친딸이. 세리 아가씨라고요. 공 실장은 놀랬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20년 전 별장에서 큰아가씨가 아이를 낳던 날이었어요. 그날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내 딸이.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가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두려웠어요. 아가씨가 그 사실을 알면 무너질까봐. 아가씨는 아직 산후로 기절해 있었고. 공 실장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같은 병실에서 다른 여자분이 출산 중이었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낳은 그 딸은 건강했죠. 민경채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래요. 그날 저는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죽은 아이를 보고 무너질까봐 그저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세리 아가씨를 큰아가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경채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세리는 내 딸이 아니라 루시아의 딸이 맞는 거예요? 공 실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예.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 딸은 죽었고 루시아 딸을 내 딸로 키웠단 말이야. 공 실장은 흐느끼며 덧붙입니다. 아가씨 사실은 저도 감히 말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 실장은 손을 떨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실 저는 아가씨의 대리모였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리모.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첫째 사모님은 몸이 약하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죠. 우리 집의 후계자를 대신 낳아달라고요. 공 실장은 눈물을 닦으며 담담히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가씨를 제 뱃속에 품고 10달을 채워 낳았습니다. 하지만 낳자마자 떠나야 했죠. 그래서 제가 집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제 딸을 보고 싶어서요. 민경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엄마였다고? 공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경채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그래요, 내 딸. 나는 내 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지옥이야. 진짜 내 딸은 내가 죽게 만들고 친딸이라 생각한 세리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또 친엄마는 공 실장이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공 실장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던 거였는데. 공 실장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경채는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 피보다 무서운 게 또 있을까? 난 도대체 뭘 위해 일했던 거야? 누굴 위해서? 민경채는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